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이론을 적용시켜 왔던 사례 그리고 그 결과 효과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이전에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지금 2021년 1월 초 기준으로 우리 증시가 아주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 인정, 불타는 이 국민을 인정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뒷면에 대한 어떤 대비 예방 효과 이런 것,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는 대로의 어떤 마디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약간은 반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한 가지는 기왕의 일목균형표 이론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활용해서 수익이 나고 적중이 되고 한 케이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장의 급변동 자리 몇 가지와 그것을 산출하던 과정, 그 외에 균형표에 대한 어떤 소감이랄까, 제가 이제 이런 시황이나 이런 것을 보내드렸을 때 그 반향,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일목균형표 이론은 제 이론도 아니고요. 저도 인연이 닿아서 우연히 일본에서 이제 책을 구해 와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써보니까, 제가 1989년에 정권시장에 들어왔는데요. 경력직으로 들어왔는데, 이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보니까 어렵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방식이나 아니면 기본적 방식이나 이런 거에 더해서 이것을 가져오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나름 적극 보급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론 이래 미디어가 힘을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 직전에는 입문서 정도, 그 다음에 실전편 써가지고 강의하는 정도였고, 아예 일목산인의 원전 1호판을 한글로 번역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죠. 그죠? 그것이 기술적 분석이든 아니면 기본적 분석이든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든 꽁 잡는 게 매라고, 각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각각의 성공 사례들을 가져와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법을 공개를 안 하거나, 그죠? 아니면 공개를 해도 일부만 한다거나 핵심은 안 보여준다거나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론, 기법들 중에서 힘들긴 하지만 균형표 이론이 나름대로 일본, 한국 통틀어서 좀 나름대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따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렸고요. 또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도 공부를 같이 해 두시면 좋고요. 아니고 이럴 때 장이 좀 좋을 때는, 지금은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 보고서들 있죠. 그거 천천히 읽어보시고, 업종 종목 보고서 읽어보시고,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985년에서부터 89년까지 올라가던 그런 거의 묻지마 장세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저는 89년도에 증권사 들어왔는데요. 당시는 거의 전 종목이 장이 오르면서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증권회사 아침에 가면, 여러분 증권회사가 일보 주보 이래가지고 당일 이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상고 자료를 이렇게 인쇄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조금 희화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증권에서 지금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뭘 사도 올라가니까 그게 A4 용지 정도 크기 돼요. 되게 이제 하나 뒷면 좀 가면은 이제 이번 주에 추천주나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증권사 리서치 쪽에서. 그럼 여기다 볼펜을 굴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볼펜을. 그래 가다가 끝이 멈추는 이 종목, 그러면 오늘 이거 삽시다. 예?
그 다음에 전광판에 객장이 있잖아요. 뒤로 돌아서 분필 던져가지고 하얀 분필이 가서 이 바탕이 색이 까맣거든요. 전광판에 요 숫자들이 빡빡빡 뜨니까. 예. 그럼 뭐 분필 던져가 맞는 종목을 산다는 이런 우스개까지 있어. 그때는 다 가니까. 대세 상승력. 그런데 이번 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장뿐만 아니라 근년의 장들은 좀 달라졌죠.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제 뭐 퍼 개념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모두 다가 그렇게 해피하진 않아요. 예, 지금 업종이나 종목별로 보면은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3,200을 바라보는데 거꾸로 내려박아 있는 것도 있고요. 중간에 가다가 멈춘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은 뭐 이런저런 공부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거와 함께 이제 좀 앞부분이 또 길어지네요. 예, 그래서 좀 우선 균형표를 이용한 일종의 뭐 성공 사례 이러면 여러분 이거 이제 자랑이 됩니다. 이 나쁜 걸 이야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뭘 쓰든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확률인데 일찍이 찰스 다우 이론을 정립한 다우의 이 책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의 성배는 없다. 여기서 성배는 그 영화 뭐 레이디어스입니까? 뭐 거기 나온 것처럼 뭔가 한 가지를 가져오면은 뭐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거나 하는 그런 기물, 신물, 그죠? 신이 주신 그런 선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떤 기법이든 장단점이 있고 맞고 안 맞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건 저는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균형표를 가져와서 공부하면서 일본 사이트들을 좀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일반인입니다. 일본 어느 회사원이 자기가 일목균형표 공부하면서 나온 실적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이제 실전 투자가 아니고 모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1999년도부터 자기에게 참가를 했는데 이 등위가 보면 25,000명 중에 아니 어디뇨? 33,000명 중에서 잠깐만요. 제가 이걸 봅시다. 그냥 이 참가 등위예요. 전체 참가자 중에서 이 뭐 꼴찌 수준이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가져가면 이제 손해봤다가 이제 수익 냈다가 막 이러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일목균형표 원전을 가져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오히려 잘 안 돼요. 더 안 되다가 월등하게 좋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참가 순위가 거의 상위 한 5% 안에 들어가죠? 5% 안에 들어가요. 균형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이제 이 이론이 또 맞았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목균형표 공부를 하기 전에는 플러스 10%까지 간 적도 없었다 그래요. 공부 이후엔 30%, 70% 올라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일목산인 1982년 그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 니코 정권의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일본에서 가장 잘 본다고 9년 연속 1위를 하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일목균형표 이론 신봉자이고 자기가 균형표 만난 것을 신에게 감사한다. 뭐 신불 그랬습니다. 이 불교도라서 그런 이야기까지 쓰고 있는 뭐 이런 사례들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천상 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키움 정권에 2004년에 가서 2009년에 나왔습니다. 한 5년, 만 5년 정도 있었는데 2005년경부터 이제 그 수익률 집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키움 정권은 일반 뭐 전문 리딩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자기 고객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키움 정권 고객을 대상으로 키움 정권 투자자문팀에서 가이드를 해요. 그래서 그 고객들의 계좌 총액 있지 않습니까? 월초와 월말 그 단순 입출금은 빼고요. 그게 늘어 있으면 이제 수익이 난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건 실전 계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매번 발표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제 이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보면 2007년 10월에 선물 1위 하고요. 저 현물 3위 하고요. 2007년 9월에 보면은 주식으로 제가 3위 하고 이때 이제 전문가들이 평균 한 25명 정도 있었어요. 8월에 보면 선물 제가 1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는 이제 수익률 베스트 1위를 하면 한 3일 정도 월중에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이벤트 혜택을 주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회원을 더 유치하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선물 현물을 양쪽으로 수익률을 막 내니까
그러니까 해물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가이드 하는 사람이 이 안에서 몇 명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아예 해물만 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나오면서 직계를 했습니다. 직계를 합니다. 그 직계를 시작한 2005년 한 중반부터, 초반부터네. 해가지고 제가, 수익률 베스트에, 그러니까 1위가 아니고요. 3명 기준이었나, 5명 기준이었나. 어쨌든 베스트에 들어간, 예, 베스트에 들어간 기준입니다. 원래 베스트 그러면 1위여야 하는데 25명 중에서 최상위에 들어간 거야. 여기서는 뭐 제가 중첩되고요. 쭉 해서 그때까지 보면은 뭐 이 쟁쟁한 친구들입니다. 예, 제가 보면 이 약 5년 중에 28회로 제가 수익률 베스트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은 아까 보신 것처럼 선물 가지고도 1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빼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달성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제, 자, 다시요. 저는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자랑하는 거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스스로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편이어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이 영상을 통해서 뭐 회원 유치를 하거나 무슨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의 균형표 공부를 좀 독려 좀 자극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난다 긴다 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모인 속에서 제가 수익률 28회를 했고, 이때 주로 저는 급변한 어떤 테마 단타주보다는 되게 좀 우량주를 조금 끌고 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요, 키움증권은 월 회비를 안 받아요. 매매한 데 따른 수수료의 일부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3개월 6개월 그냥 샀다 팔았다 없어도 당신 왜 회비 안 내냐, 샀다 팔았다 안 하냐라고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이러면서도 이 안에서도 회전율로 보면, 제가 증권에서 브로커 업무할 때도 그런데, 예, 직원으로 있을 때도 그런데, 제가 회전율이 직원 중에서 하위에 속해요. 막 그렇게 자산을 있는 대로 그냥 굴려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증권사가 말하는 수익률 약정 수수료 뽑아먹기에는 제가 조금 불리하죠. 그렇지만 좀 길게 가는데, 이 좀 모르겠습니다. 회비제로 가버리면 그 좀 우량주를 묻어두고 몇 달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당장 뭐 회비는 나고, 그래서 조금 단기로 좀 접근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이건 그 이제 수익률 뭐 이야기고요. 예, 뭐 이건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도 키움증권 여러분 가가지고요, 키워 들으면 공지사항에 가셔가지고 2005년부터 쭉 한 뽑아보세요. 수익률 베스트에 올라간 거 뽑으면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이거 뭐 선상 오늘은 좀 이해하십시오. 좀 뭐 자랑이 됩니다. 예, 자랑이 되는데, 아이고, 이걸 올리면 안 되겠다. 제가 TV, 한국경제TV 나가다가, 예, 안 나가게 됐을 때, 들어와 있는 글을 조금 제가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름을 지웠는데 이름이 떠버리네요. 왜 이렇게 돼버리지? 이게 나오나요? 이게 지워졌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랑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를 제가 2002년부터 여름부터 나갔는데요. 간간히 이제 잠시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2009년 8년 9년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국경제TV를 갑자기 안 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때 이쪽 담당도 아니고 다른 쪽 담당인 CP, 예, PD가 와서 저녁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MTN에 나갔다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말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제가 안 나가게 됐거든요. 아마 그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도 보면은 낮 방송, 저녁 방송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친구 말이 이런 이해는 돼요. 한국경제TV 전문가로 있고 TV 나오면서 왜 MTN을 나갔느냐. 그 머니투데이 MTN은 개국할 때 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TV 나가다가 안 나오니까 뭐 안 나오냐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관리자 없느냐, 예? 안 나오냐, 그 다음에 뭐 왜 안 나오 계속 왜 안 나오냐, 예, 안 나오냐, 예, 우리 강동진님도 예 가시죠. 왜 안 나오냐, 뭐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동안 일목균ük기로 시장의 빈곤과 탁월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다. 그럼 여러분 제가 손발에 오그라듭니다. 연구 나오게 해달라, 뭐 이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모두 장밋빛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1월에 시장 급락에 주의하라고 하더니 진짜 급락인데 투자 전략 이야기 한 분이 이제 나오지도 않고 일반 시청자는 어떡하냐. 예.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장기적 안목 이런 이야기들. 자, 여러분. 저 이름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거기 시청자 게시판에 좀 가져오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국경제TV를 여기 보면 2002년부터 나왔고요. 사진 파일 정보에 보면은 이건 2003년 12월 26일 날 찍었네요. 이 눈높이 정권이라고, 예, 뭐, 한국경제TV나 MTN이나, 이토마토 TV나, 예, 뭐, MBN, MTN, 예, 이런데 그 TV에서 이제 일목 강의도 뭐 계속 해 왔더랬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예, 한국경제TV에서는 아마 이제 일목 강의 처음 할 때입니다. 예, 뭐 잠깐 제가 그런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장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고, 그죠? 제가 그랬죠. 올라오는데 이것을 국면 그랬잖아요. 이건 뭐 과열이면 맞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과열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도, 그죠? 엄청난 폭으로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2021년 1월 11일 날 녹화 중인데 금요일 날 하루에 120포인트 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점으로 찍어 가지고 여기 상투다 이걸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면, 과열된 상태에서 미친 듯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미친 것은 더 갈 수도 있죠. 대신에 이 미친 것이 좀 과하다 싶으면 일단 이격 조정이 살짝 올 것이고요. 숨고르기가 옵니다. 그 숨고르기가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 하락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시간 조정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장에 대해서 미리 이제 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한국경제TV 장중자문위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채팅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뭐 옳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떡합니까? 실제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거 뭐냐 하면 지금은 이거 운영을 안 하는데 이제 이제 한국경제PD에서 그 장중 그 방송 프로그램에 이런 걸 넣었나 봐요. 즉 한국경제TV에 출연하는 각 정권사 리서치 파트나 이런데 그 연구원들이나 뭐 부장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전문가 활동하는, 리딩하는, 그래서 이 총원이 한 50명 정도 됐었어요. 뭐 중간에 조금 나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하는 그런 채팅방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장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테마가 지금 오늘 이슈가 뭐가 주어지는데 나는 이걸 좋다고 본다, 나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하는 목적의 채팅방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경제TV에 출연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거기서 전문가 활동도 안 하지만 과거에 지금 여기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초빙대가 들어갔는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제가 이 채팅방에 갑자기 요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장이 이게 여러분 3월 18일인가 그래요. 자, 우리 장이 3월 19일 날 폭락 바닥입니다. 그 바닥에 오면서 장은 폭락 중인데 제가 이제 반전 대비하는 글을 올립니다. 여기 이리 적잖아요. 갑자기 여기 뭐 전문가 많은데 여기서, 그죠? 같은 어찌 보면 업자끼리 이걸 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다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뭐 내가 시황이 그런 이야기 서로 간에 잘 안 해요. 서로 간에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장애나 어떤 테마나 이런 거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러지, 여기서 활발한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감히 이제 여기 적은 겁니다. 안 적다가 예, 채팅방에 갑자기 글을 올리는 거는 모두 쟁쟁한 전문가지만 저는 이제 뭐 이 프로그램 시향을 매일 뭐 몇 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어원의 전문가 활동도 28년 말로서 끝나고 안 해요. 근데 이 힘든 장에 내가 전공한 일목으로 비일만 하는 덕이 보여서 이 점을 공유하고자 한자. 정답은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번 주 일목으로 중요한 마디가 다시 지킬되니까 힘내보자. 예? 그러면서 제가 여기 차트도 올리죠. 예, 추세선도 꺼보고 월봉, 그 다음에 예, 시간 마디들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미국 주봉은 이번 주에 334265 기본수치 모두 결집거렸죠. 직결거렸죠. 근데 자, 3월 19일이 금요일이고요. 우리가 19일날 바닥을 찍고 미국은 그 월요일날 찍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43주로 갑니다. 예? 43주로 갑니다. 그로부터 지금 이제 42주가 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제가 적어 놓고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직결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기 한번 보죠. 자, 3월 19일날 이날이 이제 개장 전에 오전 7시잖아요.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 이미 이제 미국 시황하고 다 올려놓고요. 자, 이날도 폭락하고 바닥 나옵니다. 폭락하고 바닥 나옵니다. 그 요 이제 다른 여기 참가자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쭉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해놓고요. 좀 길게 적어다 지우고요. 자, 이런 숫자를 달성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하락 파동 그제 거의 와 있고, 주봉은 다 겹치고, 통상 이런 경우라면 이번 주 이 급락 바닥은 주고 나중에 다시 뭐 혼조 보이고 진바닥 찾든지 한다. 3월 19일이 금요일이에요. 예,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 바닥 나오는 그날 장전에 지금 적고 있습니다. 목표점을 못 잡아요. 뭐 지금 예, 1500에서 한 방에 1600에서 한 방에 뭐 1400도 결과적으로. 자, 시간 중심 말씀드렸는데 파동 눈으로는 예, 2018년 1월에서 이제 9파동 나온다. 대세는 대부분 9파동으로 마무리되고 하락의 N 자체가 3파동 쭉 이런 이야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00 된다고 했는데 지수는 이제 1400대 가스 바닥을 찍었다. 그죠? 예, 지수는 뭐 오버슈팅 나오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폭으로 안 가요. 하루에 뭐 100포인트 이사씩, 보통 때 100포인트 이사씩 올라가고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극점에 가면 그래 되는데 그 극점 한 방 두 방 사이에 몇백 포인트가 가버리는데, 그죠? 그걸 권역, 과락이다, 폭락이다, 너무 내렸다, 이렇게 권역으로는 정할 수는 있지만 한 점을 찍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걸 찍으려고 하면 뭐 가격 목표치나 시간 같은 거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올라가는 거 인정한다. 근데 혹시 이것이 뒤집어졌을 경우의 대비책 이런 것들을 제가 예방주사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올라가는데 맨날 뭐 상투 친다고 그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누구도 뭐 시장에 대해서 말 못할 때예요. 그러면서 리먼 브라더, 자, 실제 행동은 더 보고 하겠지만 예, 저도 확인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경험으로 보면 이번 주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금요일날 새벽 아침에 적은 겁니다. 금요일날. 저도 이 시간이 겹치는 자리에서 바닥이 되기를 기원한다. 힘내보자. 예? 그 다음에 쭉 뭐 기술적 분석 올리고, 과거에 42일 만에 바닥 찍고 돌아가던 사례를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날이 42일이었어요. 일목이 40일 변할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전문가가 물어봅니다. 예상하느냐? 그 제가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는 오늘은 강력 매수라 그랬습니다. 오늘 강력 매수. 그 다음에 변화일 이 길에 갭 상승하면 시가위 양봉의 수급 개선되면 강력 매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3월 19일 날 당일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일수 주봉이 다 겹치니까 이렇게 폭락하면 강력 매수를 하는데 확인 매매 하겠다면 이날 사지 말고 그 다음날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대신에 그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밑으로 10% 떨어져도 지금쯤 사면 뒤집어서 30% 올라가면 20% 먹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매매를 뭐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정도 떨어졌으면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사면 되거든요. 그 말이 여기에요. 베나일 지나고 그럼 월요일 됐잖아요. 갭 상승하고 시가 위에 양봉 나오고 수급이 개선되면 그냥 강력 매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라면 워낙 여러분 오전에 흔들어 놓고 땡기니까 음봉 하나만 가지고 사실 뭐 매도 치기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렇게 급등으로 가다가 어느 날인가는 빠지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시고 오후 2시나 지났어도 대음봉에 뭐 이상하면 좀 팔아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뜬다? 아, 그러면 일부는 또 따라가요. 근데 들다가 다시 내려앉혀 버린다? 그러면 좀 더 줄여.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전부 전문가 모이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생판 이야기 안 하다가 위중한 상황이 오니까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는 확인해보자. 평소라면 이 정도 조건이면 바닥 95% 이상이다. 오래전부터 함께 내하고 했던 사람들은 2002년부터 한국경제TV에서 중요 변곡점 미리 불러드리는 거 아는 분은 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세요. 중요합니다. 3월 19일까지 내가 이 글은 다음 주에 오르고 내리고 이제는 더 이상은 시장에 언급 안 하겠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고 도반이고 충정심에서 적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보세요. 장이 어떻게 됩니까? 장이 양봉 반등했다가 눌림 도지 주고 다시 양봉이 딱 나오죠. 그래서 제가 못 참고 이걸 올려요. 우리 채팅방에도 올렸는데 이게 여러분 용오름 물 그 올라가는 회오리가 두 개고요. 이 쌍용이고요. 선물 종지수 뭐 올라갑니다. 아, 잠깐만요. 3월 19일이 목요일이 있나? 아, 이건 제가 좀 헷갈리네요. 여러분, 이건 제가 좀 헷갈리네요.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아, 이거 정확해야 되니까. 아, 3월, 갑자기 왜 그게 헷갈리냐? 아,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좀 헷갈렸네요. 금요일 날 양봉, 장대 양봉 주죠. 그죠? 그리고 눌림 주고 두 번째 이제 화요일 날 떠버리죠. 근데, 우리는 금요일 돌리고요. 미국은 빠져요. 미국은 주말에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빠졌다가 월요일 날 미국이 바닥을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날 지수가 몇 퍼센트 올라갑니까? 8.6% 올라갑니다. 이날 지수가 7.4% 올라가고요. 왜? 그 전에 폭락을 134포인트 9% 10% 폭락을 했잖아요. 여러분, 공포에 의한 하락 파괴력이 상승시 희열에 따른 그 보다 극단을 재면 이쪽이 커요. 이 공포감은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 떨어질 때 그죠? 하루에 거의 9.5% 빠졌다. 그죠? 제가 3월 19일 날 이 장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그래 여기 보면은 이제 그입니다. 목요일 날 변화일 저점을 이탈 없이 쌍둥이 패턴 전개가 나오고 있다. 근데 제가 그 전날 뭐라고 그랬대까? 변화일 지나고 시가 위에 양봉이고 수급 개선되면 강력 매수라 그랬죠. 그게 금요일 날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밤에 미국이 못 뜨면서 월요일 날 우리가 살짝 밀렸다가 거기서 미국이 바닥 나와버리니까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제가 지금까지는 3월 19일을 금요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목요일이네요. 이건 제가 기억이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제가 뭐 안 올리고요. 제가 이걸 왜 올리느냐? 최근에 이제 뭐 시장 급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좀 듣기 싫어하는 분도 있어서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확인 매매하자 그러잖아요. 자, 이 정도 됐는데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 확인 대응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거지만 사실 오늘 제가 뭐 저는 이제 싱크풀이라고는 그 여러분 팍스넷이나 싱크풀 이쪽이 좀 유명하죠. 그죠? 시오넷이나 이 IT 버블이 생기고 이러면서 PC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오고 난 뒤에 이 주식 관련 이런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정권회사에 있으면서 여기에 글을 계속 올려왔더랬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보면 9.11 테러 직후입니다. 재료 효용 체감, 그러면서 한계 효용 체감 법칙 그럽니다.
체감업체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된 논리는 그거예요. 삼성전자하고 차트 올리면서 여기서는 조금 더 빠진다 해도 이러면 바닥 찍고 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9월 28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일목균형표 이용 사례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자랑하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9월 28일이 21일이고 이게 줄대죠. 이게 언제입니까? 이제 모니터가 가려졌어요. 다시요. 9월 27일 목요일이죠. 그죠? 그죠? 지금 9월 28일을 글을 썼잖아요. 이 부분 보이시죠? 그죠? 463 바닥 잡아보세요. 뭐 실적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필진돼서 그라고 제가 이 싱가포르에 그 당시에 베스트 필진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은 이 베스트 대문으로 올라가요. 맨 앞에 투자 전략으로 올립니다. 거기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걸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는 바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몇 달 동안 시황을 안 써요. 재료효용 체감법칙 쓰고 나서 이런 건 실제로 대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안 가다가 언제 글을 쓰느냐 하면 뭐 이런 걸 올리고 안 하다가요. 여기 한번 보시면 쭉 그냥 갑니다. 가다가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3월 22일 날 양이 극한 형국이라고 글을 하나 쓰죠. 에? 이 대문에 보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예, 우리 균형표의 적용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모든 시장의 바닥 상토를 다 맞춘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변화를 잡았지만 틀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특징이 이게 맞을 때는 우리가 폭격할 때 현미경처럼 그냥 집에서 잡혔다 가지고 그냥 요즘 때리는, 그죠? 오차가 뭐 몇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도 오차가 몇 미터밖에 안 나오는 엄청난 지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9월 28일부터 장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이 이게 3월 22일이고요. 이게 3월 25일입니다. 이 금요일이고 이게 월요일입니다. 제가 양이 극한 형국 그러면서 3월 22일 날 시황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 형보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지금 극하다. 물론 이건 저기 코스닥이에요. 코스피는 여기 안 가져왔는데 3월 25일 다음날 이렇게 빠지더니 코스닥 지수는 미리 조정 들어갑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여러분 삼성전자 중심으로 4월 22일, 23일까지 올라가요. 더 갑니다. 약세장이 먼저 무너져요. 어쨌든 제가 양이 극하다고 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약세 시장은 미리 흔들려요. 지금 금요일날 코스피 날라가도 코스닥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곧 코스피도 꺾어진다. 그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변곡점이 오면, 그죠? 약한 사람부터 병이 걸려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 시장 전체적인 변화가 오면 계속 빠지는 것이고, 아니면 뭐 강세장 따라서 조금 더 가다가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장면에서는 양이 극한 형국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빠져내려가 가지고 4월달 이후 장이 폭락을 하는데, 제가 9월 말에 TV에서도 하락 마디 찾기 하고 10월의 가장 큰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10월 10일이 D-Day라고 적습니다. 근데 이때는 일목균형표를 2001년에 가져와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좀 맞으니까 뭐 겁도 없던 시절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식으로는 글을 잘 안 쓰는데, 그 10월 10일이 그 10월 10일이 이거예요. 좀 전에 보신 3월 25일에 코스닥 상투치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강세장은 한 번에 안 무너진다. 한번 때렸다가 가마가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4월 22일이 상투고 23일 또 빠집니다. 근데 이날 10월 10일이 9.11 테러전 고점하고 아니요. 2000년 1월 4일 상토에서부터 676 변화일이에요. 이날이.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9월 말에 그 시황을 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수는 한 요정도 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0월 들어서 밀리더니 이날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찍고 돌아가는데 지수가 576이죠. 이거 예전에도 했던 건데 제가 지금 또 이거 반복을 하게 되네요. 변곡점이 오고 있다고 적고 있죠. 그죠?
적고 있고요. 막상 폭락하는 날 한번 보세요. 10월 10일 폭락하죠. 그러니까 일목산이는 가격보다 시간이라고 했다. 지금 보세요. 11시 20분에 올린 글입니다. 조회수 17,000. 이미 각오하고 기다렸지만 너무 폭이 깊다 보니까 얼얼한데, 예, 이제 놈이 가까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던 준비된 사수로부터 조준 사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옵션 만기에 따른 종가 근처 프로그램 매물 출회 변수는 사전에 감안해 두자 그랬는데, 예, 당시 이 지수 보시면 예, 10일날 장중에 580 찍고 돌다가요, 그 다음날 올렸다가 다시 밀고 뒤집어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미리 예고하고 일수가 이제 아주 기가 막혔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저건 제가 바닥 찾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가보시면 이거 이제 12월 20일까지 올라갔다가 또 장이 또 빠집니다. 예, 12월 하순에 북한이 NPT 탈퇴했던가, 그 당시에는 핵 이야기 나오면 장이 되게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보세요. 자, 결과적으로 장은 3월 17일이 바닥이에요. 3월 20일 날 미국 이라크 공격하고요. 3월 20일이 226 베나일입니다. 다음 주가 주목받는 이유, 프로는 1량의 매수, 그러면서 막 적고 있죠, 그죠? 예. 2003년 3월 17일이 바닥에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닥 오면 바닥 온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보세요. 네, 아주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변환마디가 오니까 여기서는 빠지면 큰일 난다고 제가 5주 연속인가 실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흔들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넥타이라도 빨간 걸 매겠다 그러면서 TV 나가면서 넥타이를 계속 빨간 걸 메고 나가요. TV는 이때는 시점은 좀 다르지만, 예, 제가 이제 TV 나갈 때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이거는 한밤이 정시카페고요. TV 나갈 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뭐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예, 시장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 뭐 길고요. 이 장기간 상승을 했고, 이건 여러분 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바닥, 그리고 2011년 여기 1월 상투 주고, 예, 2018년이 1월이 2011년 상투 주고 반등하는데, 여기가 여러분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0월 바닥에서부터 676 베나일이 여기 오고요. 예, 제가 여기 옵니다. 여러분, 이거 과거 사례 그냥 복귀다 생각하십시오. 예, 복귀입니다. 절묘하게 맞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이 자체도 또 여러분들이 뭐 거부감이 오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보자 이겁니다. 저는 이제 바닥에서의 반전, 상토에서의 하락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간간히 해왔으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쌍바닥이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처음 한 딱 때리고요, 두 번째요, 이걸 피니시 블로우라고 그럽니까? 때려버립니다. 이 폭락이 와요. 요 폭락 바닥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빨간 넥타이 메고 막, 예? 뭐 TV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고 할 텐데 하락이 옵니다. 이때 보면 여러분 676 베나일이 오죠. 676 베나일이 7월 6일에 왔는데 이건 단기 상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고점에서 그냥 폭락을 시켜버립니다. 폭락을 시켜버리는데, 그거 네,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저는 여러분 지나간 차트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2011년 8월 1일, 8월 1일부터 빠지거든요. 8월 2일날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8월 2일날 아침에, 예, 676 변할 자리 오면서 여기서 딱 아침에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지수가 딱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2일날 아침입니다. 개발하기 시작해요. 출발을 해요. 폭이 적지 않죠, 그죠? 당시에도 이래 보세요. 이제 선물 이렇게 200틱으로 추세 매매하고 이러면서 쭉 갑니다. 5분, 뭐 9분, 당시 뭐 막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선물 가이드를 다 하니까. 일시 반등 주고, 예, 여기 걸리고 떨어지는데 이거 실시간 뭐 가이드 하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준선과 구름 하단, 이 고점 극복 못하고 제가 박스 쳐놨죠. 또 무너지잖아요. 추세 매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수급 보잖아요. 요즘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죠? 맞다 안 맞다 그러죠.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해물 두드러기 패는 거 보이시죠? 예? 해물 두드러기 패는 거 보이시죠?
얘들이 매도 주범입니다. 지수를 그냥 잡 빼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후 1시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난 금요일 올라갈 때 선물에서 그때는 구름 하단 정도 가면서 이런 패턴이 나오세요. 그러면 추세 매매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끝에서 끝은 못 먹습니다. 워낙 많이 빠지거나 이러면 중간에 급반등이 올 수도 있어서 좀 자르면서 갑니다. 제가 뭐 장중 10시간 보고 있으니까 콜옵션도 그랬고요. 근데 절묘하게 타고는 나름대로 갔는데 그랬죠. 여러분, 이거 뭐 군봉이고요, 5분봉이고요. 예, 좀 등락이 심하면 한 3분봉도 봅니다. 이건 장중 대응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게 시장 보다 보면 엄청난 것이 올 때 못 따라가는 수가 생깁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저도 뭐 살짝 실기하면 또 그럴 때가 조금 있긴 한데, 대신에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일단 내가 이제 이런 어떤 마디 같은 게 와가지고 내가 한번 끊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무너지고, 아까 수급 보신 거 하고요, 주 추세가 무너지면 손절 나올 때까지 또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예? 그냥 추세 따라갑니다. 그럴 때 기준을 뭔가 하나 삼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로 아주 미지하게는 이런 거라든지, 여러분 이평선을 쓰시든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고 손절 나올 것 같으면요, 예? 여기서 뭐 매도 쳤어도 뒤집으면 손절 나는 거고요. 여기서도 손절 날 수 있고요. 지금 추세라면 더 갈 수도 있고, 그죠? 그걸 뭐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예. 그러면 뭔가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종목도 그렇습니다. 그죠? 양봉이 계속 누적되면, 사실 뭐 금요일날 저도 현대차 재료하고는 조금 늦게 봤는데, 저게 좋은 걸 알면서도 너무 올라 있으면 손이 잘 안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일봉 단위로도 많이 올라 있으면 분명히 이게 좋은 건 아는데 손이 잘 안 가지. 그러면은 분봉 추세 하나 끊어 놓고요, 까지가 안 되면 손절하지,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놓고요. 이거 뭐 떨어지다가 여기서 잠깐 돌파 나오죠. 그죠? 그럼 장중은 여기서 한번 끊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돌파 못하면 밀리는 것이고 또 때리는 것이고, 예? 아니면 뭐 분봉에서 기준선을 잡고 가거나, 그러니까 또 이탈하죠. 그럼 또 패는데, 이 마지막 파동이, 하락 파동이 짧아지면 이제 뒤집는 경우들이 옵니다. 이건 제가 시간 바빠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제가 빨간 넥타이 매면서 시장 조심하자 어쩌자 하던, 그죠? 거기서부터 폭락 나오는 광경이요. 이게 2011년 8월인데 2011년 8월에 8이라고 하는 9일로 한번 가볼게요. 이 폭락하면서 수익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 선물 수익이 하루에 22포인트 났다 그러잖아요. 콜 250, 100, 있고요. 17년에 오늘 같은 날 처음 본다. 여기 이거 한 분은 워낙 크게 터지니까 직원시켜가지고 왕청심원 사서 먹으면서 했다 그런 날이거든요. 이게 왜 이제 22포인트가 나오냐면, 폭락했다가 장중에 절묘하게 뒤집어 버려요. 절묘하게 뒤집는데,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일봉 보셨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다 따라하기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 왜 이러냐면, 미국은 엄청난 부채, 저등급자 부채 과다 국가죠. 계속 부채 한도를 늘리면서 빚을 내 가지고 좀 꾸려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 당시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대립이 있어 가지고 부채 한도를 늘리는, 한도 늘리는 걸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시 그 미국의 극우 티파티, 공화당 이쪽 주의자들하고 지지자들은 미국이 부도가 나더라도, 오바마 저거 말 들어주기 싫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반대하던 시절이에요. 어디나 뭐 극단은 있잖아요. 극자가 되든 극우가 되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야기가, 제가 정확히 워딩을 기억합니다. 미국 부도 나더라도, 근데 영원히 부도는 아니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부 셧다운 되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봉고를 못 줘가지고. 근데 일시 부도가 나더라도 오바마가 그 정도로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미국 그분은. 그러면서 여기서 극적으로 타결을 보는데, 여러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 그 S&P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폭락이 오는데, 그게 왜 하필 676배나 이렇게 터지냐고.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 고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바닥으로부터 올라와서 상투를 치고요. 베나일이 이 상투에 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여기 쌍바닥이 여기 두 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 뒤에 오니까 제가 이제 주의하자고 한 거죠. 이걸 파동을 조금 크게 보면요. 1, 2, 3, 4, 5, 6, 7이 되고요. 이 파동까지 하면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파동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1, 2, 3, 4, 5, 6, 7, 8, 9 파동이에요. 9 파동이에요. 그러고 나서 온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앞번 한번 영상 녹화할 때 많이 올라가다가 어떤 변화일이 오는데 최근에 뭔가 이벤트가 나올 게 있다면 대체로 변화일을 트인다 그랬죠. 그리고 많이 오른 뒤에 뭔가 이벤트가 나오면 대체로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많이 빠져 있을 때 변화일이 오면 그건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재료가 나오도 좋은 게 나오겠죠. 그죠?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수가 빠지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7.4%, 예, 이게 장중에 최대 마이너스 9.8% 정도 빠집니다. 예.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변화일 지나고 이거 보세요. 이 음봉으로 직전 이 저점들 이탈하죠. 그죠? 갭락해 버립니다. 일목전환선 기준선 다 깨지고 구름 하단 깨져 버리고요. 그러고 폭락 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다음에 예를 들어 조정이 온다 할 때 하락 첫날을 진입 안 해도 돼요. 큰 하락 오면 조금 줄이 넣는 정도 하고 둘째 날부터 가셔도 되고, 그거 없으면 그냥 뭐 끌고 가셔도 되고요. 자, 이날 하락을 어떻게 8일날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마디 같은 거 이거 설정해 놓는 거 있죠. 예, 한번 보세요. 풋은 지금 또 날아가고 있고요. 예, 보세요. 잠깐 사이에 뭐 지금 2.45가 지금 이러고 있고요. 떨어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을 끌고 놨잖아요. 자, 이제 시간 옵니다. 어디 갔노? 15분봉 봐야 되는데 15, 30분봉 봐야 되는데 15분봉 33시간이 1시 15분에 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5분봉 시간마디 같은 것들은 깔짝거리면서 지나가 버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폭락할 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락하다가 돌아가는 과정. 지금 아주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번 장이 이런 식으로 뭐 거꾸로 올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시간마디를 긁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물지수가 시작할 때 한 255 정도 됐던 게 236까지 37까지 빠져버립니다. 엄청나잖아요. 그죠? 한 18포인트 빠져버렸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200틱에서 200틱 긴순 타고 폭락하다가 긴순 돌파 딱 나오죠. 이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그럼 컷이에요. 컷. 뭘? 쇼 잘라, 풋 잘라. 그리고 다시 때리더라도, 폭락에서 뭐 폭등할지 또 폭락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정도 움직임에 그죠? 가격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자르고 갑니다. 제가 뭐 금요일 날도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일봉은 지금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2100에 있던 게 삽시간에 1800 왔습니다. 1800 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날 한번 보세요. 장중에 워낙 빠지니까 여기 시간마디에 딱 와가지고 200틱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죠? 200틱 돌아갑니다. 원봉은 워낙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이기기 멀어서 원봉으로 긴수매매 못합니다. 막 이것들 해도 되긴 됩니다. 뭐 나는 최저가의 청사는 포기했다 그러면 그게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자 보세요. 33시간마다 있고 17시간마다 있고 하니까 돌아가죠. 그러니까 끊고 눌리면 여기서 롱으로 들어가죠. 돌아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타고 가다 여기서 이탈이 오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하락 이용하고 반등 이용하니까 하루에 22포인트가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올라갈 때 보세요. 231에서 여기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245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예? 선물이 거의 9포인트 정도 돌려버리잖아요. 잠깐 사이에. 이게 맥점 하나 잘 잡으면.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번 보여드릴게요. 9일날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점 이후 하락 뭐 비율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적어 놓고 있고요. 자, 이거 어디 갔노? 이건 그 전날 모습입니다. 그 전날.
예, 그 전날 이제 우리가 1시 15분 이후 돌아가는 거 보셨죠? 이건 우리 이제 일목동인 회원 일목 원전 수강하고 직접 일목균육교 차트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던 회원이 이건 이렇게 미리 줄을 딱 끄면 그 다음 42 보고 몇 시 몇 분에 오는지를 계산해 주던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랬습니다. 지금 이걸 못 쓰는데요. 예, 당시에는 이해되시죠? 그죠? 이번에 3.3이 뒤집어서 쓰니까 내일 9시 반에 한번 보자 이런 시각입니다. 여기가 바닥이 안 되면 또 그 다음 시간마대로 끌겠죠. 그죠? 예, 원봉 단위 또 시간하고 이렇게 가는데, 자 19일 날도 또 떨어집니다. 지수가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집니다. 풋은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쭉 제가 쭉 한번 가볼게요. 쭉 한번 가볼게요. 이날은 여기서 보면 출발하고 긴 선을 타고 고르게 안 빠집니다. 요런 날 매매 조금 어렵습니다. 요 부분 매매 어려워. 그러면 한 3분봉 꺼내야 됩니다. 예. 자, 전날 폭락했다가 돌린 기억이 있고, 그 다음날 또 폭락을 합니다. 지수가 지금 대바람이 한 5% 빠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냐면, 티그로 보면은, 예, 9시 한 17분 정도 개장 직후네요. 자, 시간마디 오네요. 시간마디 오네요. 여기 아니면 11시 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봐야 되겠죠. 이 못 돌리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계속 깔짝거려야 됩니다. 좀 장중으로는 좀 불편한 시세. 이러면 여러분, 장중 매매가 이러면 옵션 같은 경우도 가격 변동 엄청 심합니다. 이런 날은 매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3분봉이나 이런 걸로 좀, 예, 커트 해 가면서 가야 됩니다. 네, 이건 아마 지수폭을 보시면 221에서 224니까 이건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잠깐 사이에 지수가 몇 포인트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3, 4, 4, 5포인트 예사로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이러면 여기까지 매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장점과 단점 다 말씀드립니다. 요 앞날은 이 기준선 타고 그냥 쏟아져 내리죠. 그죠? 근데 이날은 이미 이제 낙폭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가 좀 들어옵니다. 여기 11시 반에 아까 그 이제 9시 초반에 못 돌리죠. 그러니까 11시 반 시간마다 와가지고 딱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5분봉 보세요. 기준선 돌파 나왔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제가 이 수급표는 안 적어놨나?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 제가 해놨습니다. 종목들 아래 꼬리 달고 양목 나오는 거 보죠. 제가 이걸 왜 하느냐면, 그 시장이 그렇게 급변하면서 바닥 찍고 돌면 선도에 있어서 튀는 종목들을 캡처를 딱 해버리거든요. 되게 그런 종목으로 사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수가 돌아가는데, 예, 낙폭 대비 반등. 그래가 이거는 몇 시에 한 거고, 이거는 장 끝나고 한 건가? 아, 이건 7시 46분, 이건 장 끝나고 캡처한 거네요. 장 끝나고, 네, 장 끝나고 캡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몇입니까? 이건 당시 뭐 타국가들 뭐 모습이고요. 예, 이건 아까 30분봉 11시 반, 그 앞날 17에 돌아갔잖아요. 그죠? 일목이 17, 그러면은 15분봉으로는 33. 예, 이건 이제 26개짜리. 근데 바닥은 그거보다 살짝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요거 지나면서 획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러분, 이날에 뭐 작을 그리면서 이러면서 오죠. 그죠? 그러니까 폭락은 했는데, 일목균육교의 기준선만 타고 가지는 않잖아요. 이런 날은 사실 기술적으로 매매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제일 편한 건 그 전날처럼 그냥 200틱 기준선 타고 어디 갔습니까? 이런 게 제일 편해요. 예, 이 기준선 그 다음에 올라가봐야 구름 돌파 못하죠. 그죠? 못하죠. 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장은 제가 또 시간 내가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어디 갔죠? 이게 여러분 금요일날, 예, 1월 8일날 지수 폭등할 때 그림입니다. 개장 직후에는 약간 박스 혼조 보이다가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이걸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65 이평선 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그냥, 예, 디딤 사고요. 근데 이제 라운드 가격 그랬습니다. 423,
421 이런 데면 좀 끊기는데 그 되게 이때 왔을 때 제가 콜은 이 등락에 한 1-20%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자르고 또 들어가고 좀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뭐 끝까지 갈지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흔들어대는데 예, 좀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오후 1시에. 그래가 저희도 여기서 많이 청산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흔드는데 여기서 만약 이탈하면 매도를 치면 올라가면 또 따라간다. 또 따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추세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1시 반 흔들 때였고, 그죠? 여기서 벗기면 또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손절할 때까지 따라간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흔들리죠. 워낙 이제 상승폭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도 중간에 여기 끊었다가 올라가면 또 따라갔다가 좀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장마한까지 온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추가 매매는 안 했고요. 추가 매매는 안 했고요. 결국 432까지 가버렸는데, 이걸 보시면 이거 뭐 안 팔고 가져갔으면 더 먹었겠는데 이런 생각 물론 드실 수 있는데 그거야 결과론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런 지지 이탈이 오면 끊죠. 대신에 가면 또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놈 시장이 미친 장이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시장의 경계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현재성 그랬잖아요. 나오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2011년 8월 19일장처럼 아침에 그런 식으로 흔들어 버리면 200틱 추세 매매로는 어렵습니다. 예, 수시로 깼다가 올라탔다 해버리면 그러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한 3분봉 정도. 예, 그렇게 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콜 차트인데 아니요 어디 있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선물 200이 여기 딛고 갈 때, 예? 밑에 저는 지금 콜 425를 띄워놨거든요. 너무 싼 것보다 띄워놨. 이것도 보세요. 이거 딛고 가야 돼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홀딩은 안 하고, 예, 자르고 다시 사고 좀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끊고 다시 들어가면 이익이 사실 커지긴 해요. 근데 여러분, 끝에서 끝까지 간 것은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가져가니까 먹었더라 하는 건 결과론이에요. 근데 뭐 충분히 수익이 나 있거나 배짱이 크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지간히 흔들어도 나는 끝까지 가볼래, 물론 그거 가능한데 그렇지 않게 워낙 뭐 급등한 상태에서는 누르면 또 급락도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그랬던 게 아까 보신 것처럼 2011년 8월의 경우를 보니까, 예, 급락 오면 또 뒤집으면 무섭게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주를 좀 그렇게 부린 겁니다. 그렇게 재주를 부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완벽한 대응이 된 상태죠. 하락에 매도로 먹고 반등에 롱으로 먹으니까 선물이 하루에 22포인트 수익이 났다. 이건 이 당시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예, 유료 회원 방송 할 때입니다. 이건 육성으로 할 때니까 또 이게 가능해요. 지금 문자로는 뭐 이런 걸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요. 이 화면에 지금 방송으로 실체가 나가고 있어요. 나오고 있으니까 육성으로 전달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 팔아, 막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능하고, 안 그러면 이 급변동장에, 예, 약간 장기 리듬 타는 건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도 이런 식의 뭐 초단타를 하라 어쩌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능력껏, 그 다음 내 그물 안에 들어오는 고기만 막 노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뭐 적게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제가 뭐 카페 시황에도 올립니다만은, 누가 봐도 이건 뭐 가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현대차 튀면서, 그러면 방금 내가 익절을 했건 손절을 했건 또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하는 이야기가 손절 나올 때까지 그냥 가보는 겁니다. 손절 나올 때까지가 안 되면 손절 좀 한다 생각하지 뭐. 예. 안 그러면 겁이 나서 여러분 아마 지금 제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파식 매매 하시거나 혹은 급등하는 종목 매매 하시거나 중간에 팔았다가 못 들어가거나 빤히 좋은 줄 아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화약을 쥐고 불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톱 조건은 걸되, 예, 정말 미칠 때는 같이 한번 미쳐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시장 부분은 이따가 또 하려고 하는데, 지수가 이렇게 가는데 너무, 예, 종목이 일부만 이래 가지고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습니까? 이 보시면 소형주 빠지고 뭐 중형주도 얼마 뜨지도 못하고 코스닥 마이너스 나오고, 그래서도 보면 이게 제가 업종별로 조금 제가 섹터별로 약간 이렇게 선발해 놓은 건데, 이 인터넷 쪽 이쪽 좀 뜨고요. 예, 그다음 유통 조금 뜨고요. 뭐 화학주, 그러니까 지수 폭발력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현대차 그룹은 애플 때문에 물론 제로 때문에 뜬 거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총 상위 보세요. 삼성전자. 근데 하이닉스는 또 많이 못 가고, 조금은 불편한 장이었던 겁니다. 예? 지수가 120포인트를 뜨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진짜 가는 거 빤하게 몇 개고, 그래서 이게 모두가 해피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현물하고 선물하고 하는데, 저도 현물 부분에서는 뭐 현대제철 같은 건 오히려 금요일 날 올라오는데 팔았습니다. 예,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다른 것들 뭐 수소 전기차 오른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뭐 별로 못 가는 것도 있고요. 반도체 이렇게 급등하는데 반도체 장비들 별로 못 뜨고, 그래서 일부는 쳐다보면 저도 뭐 속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짓이냐, 파시간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가는데 뭐 이런 것도 못 가는 것들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가 오늘 시간까지로 와버렸는데, 애초에 제 취지는 그거였죠. 예,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예, 이거 어이구, 전화가 안 보이네요. 네, 이따 전화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전화기 볼륨 낮추는 거 잊어버렸네요. 예, 최근 시장 급등을 보면서 미친 장세 뭐 따라가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그죠? 또 대비도 해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좀 불편해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거에 급나고 왔을 때, 예, 바로 그 3월 18일, 19일 날 전부 그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제가 올렸던 걸 보셨잖아요. 나는 이번 주 바닥으로 본다. 실제 바닥 나왔잖아요. 3월 19일 바닥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그걸 보셨죠? 그 다음에 과거 9.11 테러 직후에 9월 28일 그 바닥의 당시, 그 다음에 2002년 10월 바닥, 그 다음에 2004년 3월 대바닥 당시,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와가지고 폭락 직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TV 게시판에서 2009년 1월 달에 하락 온다고 경고하더니 진짜로 폭락 왔는데 왜 TV에서 지금 안 나오느냐, 뭐 그런 막 항의글이 연이어 올라오던 당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2011년 그 폭락할 때, 예, 폭락할 때 장중에 절막에 찍어 돌아가는 자리를 찾던 방식.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섣불리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 하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좀 숙달된, 예, 고도의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면 진입하면 워낙 급변동장이니까 스톱을 딱딱 무조건 걸고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 역방향 나오면 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사례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아주 정말 특이한 시장이 지금 와가지고 전개 중인데, 뭐 잘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균형표를 공부를 하시는 만큼 뭐 도움이 분명히 되기는 될 겁니다. 근데 너무 과신도 하지 마시고 맹신도 하지 마시고요, 오용도 하지 마시고, 예, 그렇다고 뭐 배척할 정도의 나쁜 이론도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좀 다소 어려운 이론입니다. 그리고 시간론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쉬운 것부터, 추세 매매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 패턴 매매라든지, 예,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서 차차 내공이 쌓이면 뭐 시간도 좀 접목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다른 이론들, 본인의 기법, 경험과 같이, 예, 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된 이야기, 뭐 또 자랑도 많고 했는데,
여러분 자극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